스무고개 탐정 4편 과거의 친구. 여기 새로 나온 등장인물은 임석진 선생님이야. 한때 말라깽이형으로 불렸던 대학생, 지금은 교생 선생님이다. 그리고 과거의 친구, 고양이 습격 사건의 범인, 스무고개 탐정을 상대로 대결을 준비한다. 1편, 나는 스무고개 탐정을 증오한다. 나는 과거의 친구다. 그렇다. 지난번 고양이 습격 사건에서 스무고개 탐정과 대결을 벌였던 바로 그 과거의 친구다. 과거의 친구라는 별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스무고개 탐정이 멋대로 지어냈다. 나에게 감히 친구라는 말을 쓰다니. 하지만 내 정체를 감추기 위해 그 별명을 기꺼이 써줄 생각이다. 별명이 과거의 친구라고 해서 내가 정말 스무고개 탐정의 친구였던 적이 있는 건 아니다. 스무고개 탐정하고는 잠시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스무고개 탐정을 증오한다. 스무고개 탐정을 증오한다는 건 단순히 싫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당근을 싫어하는 아이는 당근을 절대 먹지 않지만 엄마를 따라 슈퍼마켓에 갔다가 당근을 본다고 특별한 느낌이 생기는 건 아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게 싫어하는 단계다. 싫어하는 단계 위에 미워하는 단계가 있다. 당근을 미워하는 아이는 자기 주변에 당근이 있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다. 당장 당근을 집어들고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스무고개 탐정을 미워하는 단계냐고? 고양이 습격 사건에서 스무고개 탐정의 친구 무장이를 함정에 빠뜨린 게 스무고개 탐정이 미워서 하는 행동이었냐고? 그건 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무고개 탐정을 증오한다. 이건 미워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당근을 증오하는 아이는 당근이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나도 스무고개 탐정이 우리 학교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스무고개 탐정을 직접 만나지 않고 숨어서 괴롭히는 이유를 알겠지? 나는 그 자식하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다. 내가 스무고개 탐정을 증오하는 이유를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그 이유를 빼더라도 스무고개 탐정을 증오할 이유는 넘쳐난다. 일단 그 아저씨 같은 옷만 봐도 화가 나지 않나? 보통은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예쁜 거라고 했다. 그런데 남들이 입지 않는 칙칙한 색깔의 아저씨 옷에 빠져서 여름에도 긴 셔츠에 조끼까지 챙겨 입는 걸 보면 머리끝까지 열이 뻗친다. 진짜 아저씨가 되고 나면 할아버지 옷을 입을 건가? 머리꼴은 또 얼마나 요란한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파마까지 해서 웨이브진 머리를 만들어놨다. 스무고개 탐정이 원래 그런 머리인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보낸 옛날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원래 촌스럽게 뻗은 직모다. 그걸 남들이 모르게 매번 파마해서 숨기는 걸로도 모자라 아침마다 드라이로 한껏 모양을 내고 학교에 온다. 그러면서 자기 외모가 엄청 멋있는 줄 안다. 그 허세를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기분이 든다. 겉모습만 문제가 아니다. 탐정이라면서 추리력도 엉망이다. 진짜 실력이 있는 탐정이었다면 고양이 습격 사건에서 내 정체를 밝혀냈을 거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그 사건에서 실수로 몇 가지 증거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탐정은 나한테 실컷 시달리고 나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양이 습격 사건을 자기가 해결했다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닌다. 그 사건에서 스무고개 탐정의 친구 문양이는 온갖 고생을 했고 스무고개 탐정은 내가 과거의 일을 안다는 사실에 쫄아서 내 정체를 밝히지도 못했다. 그런데 뭘 해결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이 잘난 척하는 탐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스무고개 탐정과 친구들이 여행을 떠나버렸다. 거기에서도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보나마나 별것도 아닌 사건이라 창피해서 아무도 말도 못하는 거겠지. 어쨌든 계획은 계약한 다음으로 미뤘다. 정확히 말하면 소풍날의 계획을 실행할 거다. 스무고개 탐정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무시무시한 함정에 빠져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내 목표다. 스무고개 탐정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스무고개 탐정에게 보낼 도전장을 쓰는 중이다. 손으로 쓰면 내 정체를 들킬까봐 컴퓨터로 쓰고 있다. 스무고개 탐정이 대결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도 편지를 읽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놨으니까. 잠깐, 편지 봉투에 쓸 말을 어떻게 인쇄하지? 스무고개 탐정에게 정도는 손으로 써도 괜찮겠지?
설마 이걸 가지고 내 정체를 파악하겠어? 저번에도 겉봉은 손으로 썼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스무고개 탐정, 너는 이번 사건의 끝으로 우리 학교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각오하고 있으라고. 소풍 23일 전. 2. 널 추월하겠어. 스무고개 탐정이 친구들을 만난 이후로 박지버거는 안전한 회의 장소가 되어 주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헤헤 웃으며 맞아주던 말라깽이 형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래도 박지버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스무고개 탐정을 포함한 5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스무고개 탐정과 문양이, 명규, 다이, 마술사는 박쥐버거 안쪽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있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서는 박쥐버거 앞에서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커다란 박지상의 뒷모습이 반 정도만 보였다. 가게 밖에서 누군가 회의 장면을 훔쳐보려고 해도 박지상의 볼록한 배가 시선을 막아주었다. 박지상만 보면 얼굴을 찌푸리던 다이도 스무고개 탐정에게 그 역할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박지상을 좋아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흉측하게 보이는 박지상의 얼굴은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도 구별하기 어려웠다. 스무고개 탐정은 침착한 얼굴로 학교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파란색 편지 봉투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었다. 여름방학 동안 지하 창고에 갇히고 어른인 범인을 상대하면서 스무고개 탐정은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다. 과거의 친구가 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 도전한다고 해도 방학 때만큼은 큰 위기를 다시 겪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스무고개 탐정에게 과거의 친구는 한낱 애송이로 여겨졌다. 스무고개 탐정의 왼쪽에 앉은 문양이는 첫사랑의 아픔으로 시무룩한 얼굴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임모기와 한 약속을 무시하고 장미한테 계속 연락했지만 답장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 하긴 장미도 바빠서 답장을 보낼 여유가 없겠지. 그래도 문양이는 장미와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문양의 왼쪽에 앉은 명규는 스무고개 탐정의 입에서 나올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무던한 성격에다 별다른 고민거리도 없는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울 뿐이었다. 지금도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 왼쪽에 앉은 마술사는 하얀 셔츠에다 주름 하나 없는 까만 바지를 쫙 빼입은 모습이 마치 무대 위에서 마술사를 보는 것 같았다. 혹시 스무고개 탐정을 따라한 거야? 마술사가 처음 그런 차림으로 나타났던 날 문양이가 물었다. 그때 불같이 화를 내는 마술사의 모습을 본 다음부터 아이들은 마술사의 변신을 조용히 지지해주기로 했다. 마술사가 옷차림을 바꾸게 된 것은 스무고개 탐정과 함께 다니다 보니 스무고개 탐정의 부하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탓이다. 스무고개 탐정하고 있으면 재밌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같이 다니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스무고개 탐정과 함께 있어도 지지 않을 존재감을 내기 위해 생각한 방법이 바로 마술사 복장이었다. 마술사의 왼쪽이자 스무고개 탐정의 오른쪽에 앉은 다이는 스무고개 탐정을 의식하느라 다른 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과거의 친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둠 속의 보물상자 사건에서 많이 발전했다가 방학이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스무고개 탐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할 뿐이었다. 이번 사건을 도와준답시고 모였으면서 저마다 자기 고민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서 스무고개 탐정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하하 웃었다. 그러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중한 얼굴로 파란색 봉투 안에 든 편지를 조심스레 꺼냈다. 스무고개 탐정에게 가을 소풍날 너와 대결하고 싶다. 만약 거절한다면 네 친구들 중 하나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만약 네가 이긴다면 내 정체를 밝히겠다. 자세한 내용은 소풍날 아침 다이의 핸드폰으로 전달하겠다. 과거의 친구가. 스무고개 탐정이 편지를 천천히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팽팽한 실처럼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편지 내용을 다 듣고 나서는 축 늘어져서 선뜻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편지를 테이블 위로 던져놓았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게 아니고 프린터로 인쇄한 거라 별 특징이 없어. 봉투가 지난번과 같은 파란색인 것도 그렇고 겉봉에 왼손으로 쓴 삐뚤삐뚤한 글씨도 비슷한 걸 보면 과거의 친구가 쓴 게 분명히 보여. 편지 끝에 과거의 친구가 라고 친절하게 써놨는데 그것도 추리해서 알아야 하는 거야? 마술사가 투덜대자 스무고개 탐정이 킥킥대며 웃었다. 네 말이 맞아. 당연히 과거의 친구가 보냈겠지. 너희들은 이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다이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런 편지를 보낸 거야? 소풍날에는 좀 맘 편히 놀면 안 돼? 문양이가 하긴 그것도 맞는 말이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스무고개 탐정은 별로 대꾸할 말이 없었다. 과거의 친구한테 소풍날은 놀아야 되니까 다른 날로 바꾸자고 하고 싶어도 답장을 보낼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스무고개 탐정과 대결하고 싶으면 저번처럼 그냥 사건을 일으키면 되잖아. 왜 직접 편지까지 쓴 걸까? 명기의 날카로운 지적에 스무고개 탐정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기 말이 맞아. 과거의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거는 증거 하나를 공짜로 준다는 말이거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 편지도 계획의 일부란 뜻이겠지. 내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것도 과거의 친구가 짠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야. 스무고개 탐정은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편지를 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 있지만 자기가 이겼을 때 해달라고 하는 건 없잖아. 내가 대결에 응해주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는 거지. 이건 대놓고 함정이라는 뜻이야. 함정이라면 하지마. 못 본 척하자. 다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명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가 고통을 받는다잖아. 문양이가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살폈다. 난 아니겠지? 난 지난번에 충분히 고통을 받았잖아. 이번에는 딴 사람 차례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명규가 나무라자 문양이도 지지 않고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며 소리를 질렀다. 스무고개 탐정이 둘을 말리는 사이 편지를 살피던 마술사가 손가락을 부딪혀 딱 소리를 냈다. 나 지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다. 과거의 친구는 우리가 자기를 과거의 친구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뭐야, 그건 과거의 친구가 맨날 우리를 훔쳐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문양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문양이한테 무시를 당한 마술사는 기분이 팍 상해 팔짱을 낀 채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됐다. 난 모르겠으니 너희들끼리 잘해봐. 시간이 한참 지나도 팔짱을 낀 마술사가 기죽을 만큼 좋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한숨을 푹 쉬면서 네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조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 조만간 조수들에게 사건을 맡겨서 직접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럼 스무고개 탐정도 알아낸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다이의 질문에 스무고개 탐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 사실은 이 편지로 꽤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과거의 친구를 추적해서 잡아낼 생각이야. 전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과거의 친구가 마음대로 사건을 일으키도록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어. 지금까지 많이 봐줬으니까 이제는 끝을 내야지.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고 스무고개 탐정은 기분이 좋아졌다. 소풍날 전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놓을 생각이야. 그러면 소풍날 대결하다가 과거의 친구의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스무고개 탐정은 다이에게 질문을 받아 적으라고 했다. 다이는 가방에서 스무고개 탐정 추리 전용 수첩을 꺼냈다. 1번 질문. 과거의 친구는 몇 학년일까? 어려워 보이는 질문이지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 5학년이야. 과거의 친구가 소풍날을 대결 날짜로 정한 건 멍청한 짓이야. 그날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는 건 5학년뿐이고 다른 학년들은 다른 장소로 소풍을 가거든. 과거의 친구는 내가 그 많은 5학년 중에서 자기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두고 봐야지. 명규야, 5학년은 전부 몇 명이야? 오늘 기준으로 152명이야. 스무고개 탐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152명이나 된다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할 만도 하네. 다이가 질문 아래에 답을 적고 나서 딴지를 걸었다. 만약 5학년이 아닌데 그날 소풍을 빠지고 동물원에 온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눈에 더 띄어서 금방 잡힐 거야. 숨는 걸 좋아하는 과거의 친구가 쓸 방식이 아니라고. 소풍을 안 가는 아이들이 전교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소풍날이 아니라 다른 날로 정했겠지. 과거의 친구는 5학년 152명 사이에 숨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스무고개 탐정, 문양이, 명규, 다이, 마술사도 과거의 친구일 수 있을까? 질문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스무고개 탐정이 과거의 친구일 수가 있어? 문양이가 말도 안 된다며 피식 웃었다. 그러자 스무고개 탐정은 싱글거리는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과거의 친구가 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면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아이들은 생선 눈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뒤로 빼고는 스무고개 탐정에게서 멀어지라고 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과거의 친구가 아니야.
추리할 때는 모두를 의심해야 하니까 나 자신도 의심해 본 거야. 내가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는 증거는 많이 있잖아. 그 미니전사 황금 갑옷 부품만 해도 난 2개씩이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어쨌든 난 너희들도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고 믿고 있어. 모두 동의하지? 마술사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팔짱을 풀고 끼어들었다. 혹시 모르지. 만약 우리 넷 중 하나가 과거의 친구라면 어떡할 거야?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친구에게 항복하겠어. 너희들은 그동안 여러 사건을 함께 겪은 친구들이니까. 스무고개 탐정이 빙그레 웃었다. 됐다. 우리들 중에 과거의 친구가 있을 리 없잖아. 마술사가 재미없다며 투덜거렸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명규가 5학년 명단을 구하면 질문을 더 만들어서 과거의 친구 후보를 추릴 수 있을 거야. 명규야, 구할 수 있지? 명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구해올게. 문야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먼저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해서 범위를 줄여나간다. 이건 평소에 하는 스무고개랑 비슷하잖아. 그래, 맞아.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과거의 친구의 정체가 되는 거지.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스무고개를 통해 5학년 152명 사이에 숨어있는 과거의 친구를 찾아낸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다. 이제 질문 18개와 5학년 147명이 남았다. 3편.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나는 스무고개 탐정이 평소에 끌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박쥐버거에서 모이기로 한 걸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모를 수가 없지. 스무고개 탐정과 그 아이들은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박쥐버거에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한 번은 내가 직접 박쥐버거에 들어가서 마르고 순진해 보이는 아저씨 옆에 스무고개 탐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다. 그 아저씨도 스무고개 탐정하고 친한 것 같았는데 요새는 알바를 그만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 아저씨가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말해주기라도 한다면 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나는 박쥐버거 앞에 있는 커다란 박쥐상에 기대어 서서 스무고개 탐정 일당이 시끄럽게 떠드는 걸 지켜보았다. 스무고개 탐정은 내가 보낸 편지를 들고 뭐라고 떠들고 있었다. 분명히 자기가 대단한 증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잘난 척하는 중이겠지. 박쥐상의 불룩한 배가 내 시야를 가로막아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몸을 조금 더 내밀었다가는 당장 들킬 수도 있었다. 나는 다리도 아프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가기로 했다. 숨차. 목소리 때문에. 그래도 꼴의 탐정이라고 남이 훔쳐볼 수 없는 자리를 고르는 재주는 있군. 회의 장면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차갑게 보이는 인상과 다르게 자기 친구들을 끔찍히 아끼는 스무고개 탐정이 내 도전을 거절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교실 창가에 서서 스무고개 탐정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다. 그 뒤로 문양이가 쏜살같이 뛰어오는 게 보였다. 문양이는 한때 내가 괴롭혔던 녀석인데 스무고개 탐정을 졸졸 따라다닌다. 고양이 습격 사건에서 문양이를 목표로 삼은 이유도 스무고개 탐정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였다. 정말 우스운 건 명규를 미행한다고 조심하던 문양이가 거꾸로 나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는 거다. 지금도 스무고개 탐정에게 말을 붙이려고 저렇게 뛰는 거겠지.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문양이는 스무고개 탐정을 지나쳐 그대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다른 아이들도? 그날 명규와 마술사는 스무고개 탐정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하고 같은 교실에 있는 다이도 스무고개 탐정을 본체만 채 했다. 평소 다이는 쉬는 시간만 되면 스무고개 탐정의 책상 주변을 얼짱거리면서 참견할 거리를 찾았다. 그러다가 스무고개 탐정이 누구하고 말하기만 하면 잽싸게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이가 스무고개 탐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바보라도 알 수 있었다. 물론 난 그 느끼한 인간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사람이 전부 스무고개 탐정을 피한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어제 내가 집에 가고 나서 스무고개 탐정과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거다. 설마 스무고개 탐정이 친구들이 다치든 말든 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걸까? 스무고개 탐정과 친구들 사이가 멀어진다면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스무고개 탐정에다가 그 친구들까지 5명을 감시하느라 그동안 힘들었다. 스무고개 탐정만 감시하면 된다. 항상 스무고개 탐정이 혼자 나서서 잘난 척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그 4명이 스무고개 탐정에게 주는 도움도 만만치 않다. 스무고개 탐정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문양이
학교 최고의 정보통으로 모르는 게 없다고 소문난 명규, 온갖 종류의 마술을 구사하는 마술사, 스무고개 탐정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의심나는 일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따지는 다이까지. 각자는 내 상대가 되지 않지만 스무고개 탐정과 함께 쓰면 힘이 커지는 아이들이다. 지금까지 불리한 싸움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대로 소풍날까지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핑계를 대느라 힘이 다 빠진다. 나는 스무고개 탐정이 학교를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가만히 뒤를 쫓았다. 당분간 스무고개 탐정이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어쩌면 스무고개 탐정과 친구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 그런다고 대결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없는데? 오늘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의 친구는 과연 어떻게 스무고개 탐정을 괴롭히려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